소득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건 제 궁금증인데요. 네. 방송에서 홍보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렇게 다 소득이 없어지고 나잖아요. 왜냐하면 이 소득주도 성장도 소득이 있어야지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소득이 이제 없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정권이 나올 카드가 기본소득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송에서 보면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 기본소득제라는 게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다. 굉장히 창조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이 돈을 뭐 500유로를 받으면은 이것만 갖고 생활이 안 되니까 알바를 하게 된다. 그리고 뭐 자유롭게 그림도 그리고 뭐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막 이 삶이라는 게 너무너무 엄중하다는 거, 먹고 산다는 거,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기본소득제 문제 앞으로 나올 카드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교수님. 기본소득제도 네. 이렇습니다. 그 기본소득제가 우파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유시장경제 쪽에서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소득제가. 그런데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 홍보를 많이 해요. 자유시장경제 하는 사람도 그 기본소득제를 주장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밀턴 프리드만의 그 음소득세제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음소득세제인데, 근데 그분이 그걸 주장하는 건 뭐냐면 다른 모든 복지 이런 걸 다 없애고 그쪽으로 수렴해서 그거 하나 제도를 갖고 가자. 근데 그렇게 그거 하는 이유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복지 제도에서 그냥 돈 나눠주는 것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복지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거든요. 그냥 일 안 하고 복지 지급 그걸 받아가지고 생활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그 사회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거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음소득세제고, 그래서 어느 정도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못 미치는 사람은 그 소득에 따라서 이제 차등을 줘서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일률적으로 얼마를 주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기본소득제,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기본소득제, 이거 똑같이 모든 국민들한테 기본적으로 이런 소득을 갖게 하자 이러는 것은 이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한다고 그러면 진짜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복지주를 다 없애고 그걸 가지고 이 근로를 장려하는 그런 음소득세로 가면은 그건 말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또 다른 부담이 되죠. 지금 있는 현 상태에서 복지제도를 있는데다가 기본소득세를 또 준다 이런 얘기는 엄청난 그 재정 부담도 되고 국민들 세금 부담만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방송에서 굉장히 미화를 하는 거예요. 그 뭐 북유럽 사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야, 이런 나라를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서 20년 정권을 유지하게 되는 거구나. 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네, 않았는데 안타깝네요. 우리 자유시장, 뭐 이제 현재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뭐 자유자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공동체의 목표의 기본은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시장 경제, 우리의 시장 경제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뭐 중간중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 그리고 특히 이제 정치 지도자, 이런 분들이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그 확고한 신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정치 권력을 잡느냐 안 잡느냐는 누구한테 달려있느냐면 국민들한테 달려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경제 지식, 또 시장 경제에 대한 지식을 좀 습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또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그 기업인들, 이런 지식인들이 그런데 많은 노력을 하고 헌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 그런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가야만 우리 사회가 계속
발전하고 그 모든 국민들이 좀 잘 살게 되는 그런 세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어떤 나라든 간에 이 시장 경제에서 멀어지면 못 살게 됩니다. 그쪽으로 각각 해야만 잘 살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국민들이 좀 많이 좀 인식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공부를 좀 많이 하면 사실 정치인들은 그렇잖아요. 표 얻어가지고 당선되는 게 1차 목표지. 맞아요. 국민들 행복이나 복지라든가 그런 거는 사실 둘째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SSK님이 공부 안 하는 국민들이 뽑은 정치꾼들에 의해서 망해가는 자유 대한민국이다. 지금의 상황을 저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기는 참 힘들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기업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굉장히 오염돼 있고 뭐 감출 게 많기 때문에 뭐 현대차에서 경영권 달라고 그 10년 전에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 회사를 아예 내주지. 근데 그걸 또 타협을 노조가 경영권을 이걸 짝짝꿍을 하더라고요. 또 삼성도 그래요. 아니 상속세 15억 원이 뭡니까? 그게 평생을 따라다니는 건데 뭘 어디 가가지고 무슨 기부를 하고 그래요. 세금만 잘 내도 그거 자체가 기부인데 이 기업에도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 건실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반기업 정서가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업공상의 그런 프레임워크가 우리 사회는 남아있는 데다가 거기에서 어떤 일부 기업이라든가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게 이제 완전히 확대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인식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사실 윤리 경영이라든가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사회나 다른 기업들한테도 피해를 많이 주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가 야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행동은 좀 안 했으면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조금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기분 좋게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요. 어디서 많이 배분 같은데 탤런트 가부석 씨 담으셨군요. 진짜 이게 실물로 뵈면은요 더 훈남이십니다. 그 다음에 자유희님이 교수님 출연료 없지요? 막 그냥 눈물 흘리셨는데 출연료 저희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슈퍼챗이 안 돼요. 물어봤더니 후원해 주시고 그래갖고 거기서 이거는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저희에게 아주 소액이지만 정성을 담아서 한 거를 교수님께 저희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세비 받았던 사람들이라서 여러분한테 뭐 이거 필요 없고 우리 교수님 드리는 거 여러분은 아마 뿌듯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또 교수님 더 많은 좋은 논문 쓰시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 지금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얘기하는 게 상속세 문제인데 요 문제 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죠. 참 관심 많습니다. 특히 법인 상속세 부분. 상속세가 지금 우리로 보면 지금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30억인가요? 이상 넘어가고 한 50%를 내게 돼 있죠. 그리고 만약에 경영권까지 넘기면 거기에서 50%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영권까지 기업이 넘어가게 되면 상속세가 65%가 되죠. 근데 사실은 이 상속세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대기업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기업은 방법이 다 있습니다. 이 상속세 피해가는 방법.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근데 이것이 가장 큰 피해가 보는 건 중소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가 막 열심히 일해온 거,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면 상속세를 내려고 그러면 결국 기업을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현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본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뭐 유럽에는 뭐 몇백 년씩 되는 기업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없냐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 없는 게 상속세입니다. 왜냐하면 더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속세가 내게 되면 기업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상속세,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그 상속세 없애는 나라들도 지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속세를 좀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 양대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중국이 아직도 사회주의인 것, 한국이 아직도 자본주의인 것. 맞아.